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17일 금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읽어보다가 한 두 분 정도가 확진이 돼서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쪼록 이번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이 계시면 좀 별 탈 없이 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무증상인 분들도 많이 계신다니까요. 뭐 확진을 받으셨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요즘 모습은 제가 떠나올 때만 해도 평소대로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영국을 와서 느끼는 게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영국 사람들은 정말 바이러스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하루 동안 영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8만 8천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소대로 뭐 음식점 가서 레스토랑 가서 외식도 하고요. 뭐 공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가족들은 조금은 좀 몸을 사리면서 집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공원에 나가서 가끔씩 이제 산책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지켜내시는 건강한 겨울을 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미준 패밀리 분들이라도 좀 건강하셨으면 바람을 가지고 12월 17일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뭐 아까 영국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도 지금 바이러스의 추세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지금 코비드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뉴욕 시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We've never seen this before.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다. 너무나 좀 무서운 이런 전염성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CDC는요,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약자입니다. 뭐 한국어로 치면 질병관리본부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미크론이 굉장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 특히 뉴욕시에서 그리고 뉴저지에서 굉장히 좀 빠른 추세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10일 단 하루 동안 지금 통계를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코비드-19 테스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지티브, 지금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확진을 받고 있는가를 퍼센티지로 표시를 한 건데요. 무려 7.8%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100명이 만약에 테스트를 받았으면 그 중에 8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확진 추세가 지금 나오는구나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일 전만 해도 그러니까 12월 9일 확진 추세를 보면 3.9%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3일 만에 7.8%로 늘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오미크론을 등에 잇고 코비드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요, 우리가 조금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테이퍼링을 빨리 좀 진행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리고 기준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좀 뉘앙스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풀리는 돈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금리는 인상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 안 좋은 악재가 지금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의 어닝이 성장을 하고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이러한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지금의 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다시 한번 둔화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풀리는 돈은 없어지는데 경제까지 망가진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악조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은 코비드 바이러스의 그 확산 추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내드린 아마 마지막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메타라는 기업이 그 직원들의 출근을 무기한 연장한다. 이러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같은 소식이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 애플이 그 무기한 연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출근하는 것을 무기한 연장한다. 따라 집에서 재택근무를 계속 한다는 얘기죠. 자, 애플이 이번에 조인을 한다, 합류를 한다는 거죠. 퍼레이드는 이렇게 길게 늘어선 줄을 얘기하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죠. 그만큼 모든 기업들이 다 출근을 좀 연기하는 그런 추세에 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이 애플이 조인을 한다, 합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계획에 부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 이유는 코비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오히려 더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자, 보시면 이번에 이제 코퍼레이트 오피스, 그러니까 본사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점의 직원들이 아니고요. 본사에 출근하기로 돼 있던 직원들이 다시 복귀하는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확한 데이트, 그러니까 언제쯤 다시 복귀할지는 이번에 결정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월 1일로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2월 1일을 이제 다시 취소를 하고요. 무기한 연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애플 같은 경우는 CEO인 팀 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그 corporate workers, 그 본사 직원들의 경우에는요, 집에 좀 장비를 좀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좋은 컴퓨터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뭐 카메라 같은 것도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 뭐 집에서 스캔 같은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홈 오피스를 구축하라고 한 사람당 $1,000씩 좀 지급을 한다.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장비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애플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00 정도의 그 보조금을 주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있을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한 1년, 2년 동안 더 또 장기화 된다면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라든지 자택근무 이런 것은 이제 일상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사이버 보안 기업, 뭐 클라우드 기업, 이런 기업들의 그 중요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현저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여행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타격이 너무나 크게 될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미크론을 위시로 한 바이러스의 그 확산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각 국들이 이러한 그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에 맞춰서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쇼피파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쇼피파이가 처음에 이제 랠리를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좀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서 결국은 3%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초반에 랠리를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요, 에버코어라는 투자 기관에서 좋은 투자 의견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버코어 ISI에서 이번에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 해줬다고 합니다. 쇼피파이를 매수해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유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애널리스트 마크 마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이 쇼피파이 주식은 지금 20% 정도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주식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거죠. 한 20% 정도 최고점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워드 EB 세일즈 멀티플을 보면, 포워드라는 것은 지금부터 12개월을 보는 거거든요. 과거의 12개월이 아니고요. 과거의 12개월은 우리가 TTM이라고 부르죠. 트레일링 12months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12개월은 포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쇼피파이가 만들어낼 매출에 비해서 EV라는 것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 시가총액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EV가 지금 앞으로 12개월 동안 쇼피파이가 만들어낼 매출에 비해서 24배 정도만 올라가 있다. 따라서 멀티플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24배라는 것은 사실
프리 팬데믹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멀티플로 지금 떨어진 거다. 따라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마운이라는 전문가 그리고 그가 이끌고 있는 이 팀은요, 쇼피파이 주식을 one of the highest quality asset이니까 그들이 지금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우량주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의 CAGR을 보면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라 그래서요. 평균적으로 매년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하는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34% 정도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34%라는 성장률은요, 사실 가장 빠른 그 속도다. 현재 그 메가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이런 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지금 성장률이 좋은 것이 쇼피파이다. 따라서 이 쇼피파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1770으로 올려줬는데요. 1770이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3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 등장했던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이러스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오면 오히려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반면 지금 등장하는 우버라는 기업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그들의 주 비즈니스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산되게 되면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 우버라는 기업에서 사실 그 바이러스의 영향에도 끄떡없는 비즈니스가 하나가 생겨났죠. 그게 바로 우버 이츠인데요. 배달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버는 최근에 이 우버 이츠를 가지고 굉장히 좀 엄청난 확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또 하나의 엄청난 소식을 이번에 우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버 이츠가 시작한다. 오토노머스 딜리버리를 시작한다로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자율주행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시기가 대단합니다. 2022년 얼리니까 내년 초죠. 그러니까 몇 달 남지 않았다. 앞으로 근시일에 우버에서는 드디어 자율주행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를 개시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버가 이번에 발표를 했다.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요. 누구와의 파트너십이냐면 드라이버리스니까 무인이죠. 무인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모셔널이라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함께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을 이용한 딜리버리 서비스를 런칭해서 우버의 고객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전달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은요. 산타모니카라는 그 지역에서만 일단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2022년 초부터 드디어 자율주행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모셔널과 파트너십을 결성을 해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가 시작되게 되면 우버한테도 가장 첫 번째로 자율주행 그 자동차를 이용한 그런 배달 서비스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모셔널이라는 그 기업이 좀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자율주행 그 기술을 구사하는 이러한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어떠한 차량에다가 자율주행 그 시스템을 구축하냐면 우리나라의 그 현대 아이오닉이라는 그 차가 있잖아요. 이 아이오닉이라는 차량에 그 바탕을 둔 로보택시를 그들이 만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율주행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 일부를 그 개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버의 고객들한테 그들이 이제 시킨 밀킷, 그러니까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버는 사실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업들이 로보택시를 만약에 좀 운영하게 되면 우버의 앞날은 어두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버 역시도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할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버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뉴스를 이번에 함께 읽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기사에서 등장했던 우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동남아의 우버, 그랩이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그랩에 관해서도 조금 호재 하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라이드 쉐어링, 그러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이요. 이번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어제 한 1.54%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버코어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아웃퍼폼 레이팅을 줬다. 매수 의견을 이번에 안겨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랩 홀딩즈가 5.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주가 처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제 상승률이 저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퍼폼 레이팅을 받았고요.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10를 받고 있습니다. 자, $10면은 지금 가격이 7.25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보죠. 한 38%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랩은 굉장히 강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테고리, 이쪽 카테고리의 리더다.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즉 동남아 쪽에서 지금 그랩만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슈퍼앱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딜리버리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모빌리티, 즉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도 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그랩이 이번에 말레이시아의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를 한다. 이러한 기사가 전해졌잖아요. 자야 그로서라는 기업을 인수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커머스 쪽에도 그랩이 곧 진출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슈퍼앱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 쪽에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랩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해준 애널리스트 이름은 마크 마호니고요. 자, 이 마크 마호니가 좋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이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적인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가면 사용자가 더 유입되고, 사용자가 유입되면 플랫폼의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운이라는 전문가에 따르면요, 그랩에 투자하면 물론 떨어질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조금 더 높다. 따라서 우리가 이윤하고 리스크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리스크에 비해서 상승 요인이 더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코어 세그먼트, 즉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지 배달 서비스 쪽이 아직까지는 언더 페네트레이트 돼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 시장에서 침투율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동남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커머스를 이용한다든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이러한 그 인구의 폭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그 커다란 시장 그 인구를 생각해 봤을 때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 등장했던 그랩이라는 기업은요, IPO를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아니라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상장할 때 같이 합병한 스펙의 이름이요, 알티미터였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보시면 알티미터의 CEO인 브래드 거스나가 나오는데 바로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이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이번에 베팅을 늘렸다. 따라서 가지고 있던 주식이었는데 비중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테크 주식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펠로톤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빠져나갔다. 자, 그러면 과연 펠로톤이라는 성장주를 버리고 비중을 확대한 두 가지의 테크 주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알티미터 캐피탈의 체어맨이자 CEO인 브래드 거스너가 이번에 그가 운영하고 있는 헤지 펀드에 많은 변화를 주어졌다. 그 얘기는 이제 많은 주식을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제 잘 그러지 않는데 이번에 특별히 많은 주식을 좀 정리를 하고 새로 비중을 확대한 주식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widely followed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는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테크 중심의 인베스터, 투자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브래드 거스너가 목요일 날 발표를 하기를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로블록스의 비중을 확대했다라고 시장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안타깝게도 펠로톤이라는 그 기업의 투자 자금은 다 빼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자, 거스너가 이번에 CNBC에 나와서 출연해서 얘기하기를 스노우플레이크는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기업들 중에 하나다. 어떤 기업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방식을 등에 잇고 많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기업이 생겼잖아요. 이들을 우리가 줄여서 SaaS라고 부르죠. 이 SaaS 기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더라고 굉장히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또 하나의 기업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로블록스죠. 이렇게 로블록스의 비중을 확대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너무 좋았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먼스 투 먼스로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다. 단기 투자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로블록스라는 기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코닉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션, 즉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냐면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게임, 그리고 크립토를 바탕으로 한 게임,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로블록스다. 이러한 면에서 이 두 기업을 추천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를 통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쫓아다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 브래드 거스너가 이번에 보기에는 펠로톤보다는 아무래도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두 번째로 로블록스가 장래성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의 마무리를 위해서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클립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영상에는 톰리가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증시의 그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불리시한 의견을 제시했던 톰리는 과연 그의 의견에 수정을 했을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좀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계속 그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1부, 2부 나눠서 방송이 됐는데요. 끝까지 두 방송 모두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오늘 제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컨디션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송 패턴에 적응을 해서요, 예전보다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ou just heard one of my committee members call the move yesterday post-Fed nonsensical. Do you want to take issue with that? Well, you know, one-day moves in markets are hard to explain. So I don't blame Jim for describing it that way. But to me, the reason I thought the market rallied yesterday is that the rationale the Fed gave for why they sort of changed their view on tapering, plus the roadmap for potential rate hikes, is an economy that's normalizing with both, you know, demand shocks fading and the supply shocks fading. But at the same time, that framework concluded the risk that variants like the Delta variant slow the economy, and if Omicron has an impact, that they could walk back this framework. And that's very, you know, that's a template that the market understands and agrees with and doesn't think there's policy error. So to me, I think it's actually a risk-on roadmap that he provided, because it's sort of saying, look, unless Delta and Omicron and other variants, you know, don't sort of change the trajectory, the Fed could be tightening. But that's sort of what the market wants, is that a Fed that sort of still has the market's back.
Now, you're not trying to describe a Goldilocks environment, are you? Where even though we're having Fed tightening, it's what the market wants, it's what the economy can withstand, and yet it's going to be flexible enough in that environment. And by the way, we still have a lot of liquidity, even though they're doubling the pace of the taper. Let's not think that because they're doing that, all of a sudden the rain stops falling from the sky, right? They're still Correct. doing that. That's exactly right. He said it several times that tapering is not tightening. It's just not adding accommodation, which is different than removing accommodation, which is what rate hikes are. And I do think the market wants the Fed to be a bit of an inflation watcher, and that's very clearly stated. So if inflation is not going to track worse than expected, then the Fed doesn't have to act faster. And then if we have sort of, as you know, this looming uncertainty because of these variants and the transmissibility, that's going to create the uncertainty that keeps the Fed a little more dovish. And I think post confirmation, which is in February, we could also have a change in the character of the Fed. But at the moment, it's important for Powell to be reconfirmed. So you're sticking with your call. I mean, that's the bottom line. 4,800 end of this year, if not even stronger, and 5,000 into the beginning of next year. Yes. I know the time window has really shrunk because we're essentially only 2 weeks left of the year, but we know it's a strong seasonal. We're watching South Africa closely, but as you know, last week positivity started to roll over, and we're going to check the regional cases, but as you know, hospitalizations barely picked up. And then if you look at some of the sewage data in some cities, there's some evidence that potentially Omicron's burned through a lot of areas. So Omicron's very contagious, but then it burns through, and people forget there's another side of Omicron, which is when it peaks. Yeah.